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금주 한 주도 온탕 냉탕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심한 장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부유 계속 반복이 되네요.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장세가 계속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미국 화요일날 발표되는 CPI. 뭐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YO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MO로 봤을 때는 지수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중국 같아요. 중국이 지난주부터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악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초, 연초부터 쭉 자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요, 지금. 근데 이쪽, 저쪽 확인을 해보니 결론은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게, 디테일하게 발표하는 게 없다 보니까 실망성, 매물, 거기에 따르는 트리플 지수가 홍콩 H, 항생, 상하이, 이 실망성 매물이 나오고 자금 이탈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는 건 다시 또 들어가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순간 다시 또 돈을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들어가서 깃발 꽂으려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강할까 이거보다는 순환매적인 역할이 많을 것입니다. 자, 2월 달에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이번 주까지는 반도체 쭉 갔다가 2차 전지로 갔다가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게 그 다음에 남은 게 철강, 중공업. 중공업 하면 가다 그냥 한 2, 3일 가다 밀려버렸어요. 이 순환매가 되면 평균적으로 한 5그레일 가요. 5그레일. 많게는 10그레일. 주로 따지면 1주 이 정도는 가는데 중공업 주식이 한 하루 이틀 가고 그냥 쭉 밀려버리죠. 그냥. 예, 그거는 아직까지 다른 쪽 순환매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가장 역할을 잘하는 놈들이 요놈들, 기관. 그렇죠. 외국인은 안 들립니다. 이 기관하고 검투들이 계속 단타성 매물을 던지고 매수를 던지고 그래요. 이렇게 1월 달에 12월 달부터 쭉 못하고왔던 것들을 지금 다 1월 달부터 다 토해내고 근데 요것도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더 이상 매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한 3거래 정도 끌게만 끌어주면은 이제는 얘들이 팔 매물이 없어서 매수 들어온다고. 물론 또 그러면 괜히 또 받아서 팔겠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저희 주식 지수는 100% 끌어올립니다. 기간은 동조했다가 어, 매물을 던지기도 하고 외국인이 매수할 때 같이 동조해서 매수. 단 외국인보다는 기간의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현재 ETF 그죠? 종목보다 ETF나 간접 투자 쪽은 아마 기관 특히 검투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한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률이 거의 10% 이상 올라왔어요. 신한투자의 경우 그것 뿐만 아니고 이만큼 1월 달부터 쭉 올랐잖아요. 올란 거를 2월 달에 이만큼 이렇게 거의 2조 가까이를 팔았다는 거는 수익률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월달 둘째 주부터 어떻게 될 거냐?
볼 때는 특별한 지수였다면 다시 보아. 종합 주가로 봤을 때는 2450, 고점으로 봤을 때는 2500에서 2520, 삼성전자의 주가로 봤을 때는 6400원, 64,000에서 65,000원 보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 각 종목들이 변동은 심하겠지만 이제 순환매가 다 돌아서 다음 주는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지수에 따라서 저희는 영향을 많이 볼 거예요.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볼 것 같은데, 호텔, 면세점,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아마 요게, 그 다음에 케미칼 쪽이요, 화학주, 아마 이게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로. 지금 밑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타성으로, 다음 주에 단타성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산업군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저희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금주는 3단 콤보로 올라갔습니다. 3단 콤보. 자, 이게 중국 영향이 커요. 사전에 원래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홍콩 상해가 지수가 좋아지면은, 죄송합니다. 좋아지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죠? 만약에 빠지면은 다시 여기 2월 7일 화요일까지 밀립니다. 밀릴 겁니다. 2,700원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근데 중국 지수가 좋아지면은 아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냐면은 또 말씀드리지만 8,000원을 빨리 뚫고 해야 돼요. 8,000원. 8,000원을 빨리 뚫고 해야 돼요. 앞으로 한 3% 정도 남았는데, 그죠? 3%. 이게 원로 보면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주로 봐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들어왔어요. 매수가. 자, 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기 일보 직전입니다. 타고 올라가 버리죠. 뚫고. 이게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요 라인인 여기에 얹혀가 있는 요 라인 위에 요 지점 1월 16일 8,050원을 뚫어야 됩니다. 8,050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뚫으려 그러면 끌기가 있어야 되고, 끌기는 중국이고 중국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투자자들도 보면 3거래 계속 끄집어 올리고 있어요. 이날 한번 빼고 결국은 과거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분석이 정확합니다. 그죠? 오늘 현재와 미래가 분석이 힘들 뿐이지. 근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 요 라인과 2월 1일과 2월 7일 요 일주 사이는 털어묶기에서 털어묶기 털고 가려고 내려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해가 들어 올라간다는 건 요 고점이 요 고점보다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도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도. 나스닥도 그렇게 약보합으로 빠져버리고, 아마 월요일까지는 미국도 관망일 겁니다. CPI가 발표되는 화요일 새벽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은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 영향을 보면 월요일날 10시 반 상전에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하고 10시 반 이후에 상해 지수에 따라 가지고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월요일 아침에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하게 될 경우는 일부 조금 매도를 했다가 10시 반 이후 보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거는 단타일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갭 상승을 안 하고 그냥 호가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시작한다면 관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10시 반까지. 요새 보시고 다음 주 주중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속 두 달째 보합인데 다음 주 주중에 최고점인 여기
12월 16일. 근데 항상 볼 때는 고점을 잡을 때, 이건 스타일에 따라 틀리는데요. 저는 고점을 잡을 때 최고점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 음봉의 고점을 저는 고점을 잡습니다. 이유가 뭐냐니 매수가 세고 난 다음에 매도가 떨어질 때는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매도는 파는 건데 그 팔았을 때 그날 장의 고점이 얼마였느냐 보면은 예를 들어서 8,480원이에요. 12월 13일 날. 자, 여기 보면은 종가가 8,250원이죠. 종가가. 자, 그러면 이 종가 8,250원, 그 다음날 양봉에 고가가 8,480원이면 이 고가가 최고점의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꼬리 달고 내려오죠. 꼬리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서 밀려버리죠. 그럼 다음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고가보다 이 종가 8,250원보다 그 다음날 거래일에 고가 8,480원이 여기 고가가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밀려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고점을 찍을 때 주가가 올라간 그날의 고점을 평균치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고가를 봐요. 그 갭만큼 항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바닥이 21선이 꺾이지 않고 21선이 꺾이지 않고 21선이 꺾이지 않고 같이 따라 올라가 준다면은 그 다음 라인인 61선 그 다음 라인인 61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는 희망적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언제 8,000원 이번에 만약에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한동안 8,000원대 위에서 놓을 겁니다. 9,000원을 바라보고 만원을 바라볼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고 다음 주에 결정이 난다면 2월달 3월달 그 다음에 23년 1Q 실적이 추정치 가이던스가 나오든 컨퍼런스가 나오든 어찌됐든 간에 4월달까지는 랠리를 펼칠 것 같아요. 단 하나 조건은 중국이 더 이상의 악재도 없고 지금 빨리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계속 강력한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터져줘야 되겠죠. 자,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타성이라는 거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현대건설기 형님 두산인프라코어가 아우 형이 끌고 동생이 뒤에서 밀었는데 올해는 시황이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라서 현대건설기가 끌리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현대건설기에는 5만 5천에서 6만원 항상 열려가 있습니다. 얘들은 항상 열려가 있어요. 그래서 단타성으로 봤을 때는 현재 현대건설기기를 사도 단타성으로 보면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익 구간입니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면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한 300, 500에서 뭐 2, 30만원씩, 4, 50만원씩 이런 건 괜찮은데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물량이 소화하기가 힘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호가도 많이 바뀌고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오늘 참가하시고 내일은 8천이라도 확실한 대나무는 흔들 수는 없겠고 아마 조금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 0.5에서 1%, 많게는 1.5%까지 빠졌다가 아마 다시 턴하지 싶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서 뭐 잡고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결국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8,000원 위로 올라가야 된다.
8,000원이 아닙니다. 8,050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MM.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재와 악재가 반복이 연속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2월 17일. 2월 17일 날 공식적으로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아요. 매각 선정사가 선정은 되고까지 노이즈가 좀 나오고, 거기 또 아마 나오고 나면은 선정이 된다는 거는 매각을 한다는 거니까 호재고, 거기 또 나오면은 이러니 저러니 매출이 어떠니 SCFI 국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져가 천이 떨어진데 뭐니 노이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간파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5,000원대, 조만간 25,000원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매물 그게 한번 또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도의 전략은 제가 25,000원 미만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만 파고 싶으시면 파시고, 예를 들어서 뭐 23,000원가 수익 보인다고 파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매도에 따르는 거는 25,000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20%가 더 올라갔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간망입니다. 이후 부분하고 현재 저희도 풀베팅 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뭐 사고 싶은 형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수익입니다. 배당만 해도 제법 나요. 거의 뭐 억대 나와요, 배당이. 그래도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지금 해소로 4년째 보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거로서 저도 이제 해운 선사 종목은 저도 졸업하지 싶습니다. 떠나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베스트로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포크로 찍어보고 안 무너지면 지나가듯이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안에서 이제 공시 예정일이 없어 컨퍼런스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7일이면 금요일날 매각 선정사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은 현재 재무 상태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8.57%에서 8.60%, 0.1포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 이틀 만에. 그 이유는 이게 목요일날 21,700원이었어요. 21,700원에 8.57% 하면은 추정 배당 수익률이 수익이 1,850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추정치하고 한 3, 40원 차이 나죠. 자, 그것 때문에 비중을 다시 0.1포인트 올려가 배당 수익률을 8.67% 해놨어요. 근데 금요일날 종가가 21,950원, 배당 수익률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갑니다. 다시 아마 월요일 정도 보면은 8.57로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1,950원 배당 수익률 8.57%를 할 경우 추정 배당 금액이 1,882원 딱 떨어집니다. 네, 거기까지 맞췄어. 이제 걔들이 그거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내일 아마 공시 예정이 나오면은 이제 주가는 영향을 봅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에 대비한 환산법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로.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아마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변동성은 하방으로 볼 거냐 상방으로 볼 거냐, 자 그게 문제다잖아요. SCFI 지수가 내려간다, 저는 거기는 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마 3월달 4월달 이후부터 하방압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적이 1Q 실적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주식은 선반영이라서 다 먼저 먼저 PBR도 그렇고 퍼도 그렇고 먼저 땡겨 먹으니까.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하방 없습니다. 하방 없고, 내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좀 올라갈 거 22,000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가더라도 아마 반등할 거예요. 약보합이나 강보합에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상태에 공매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매각 이슈가 걸려 있는 데는 지금 공매도 같은 게도 대주주 공매도 빼놓고는 지금 상한이 다 됐습니다. 현재 한 3,700, 800만 주 정도인데 극히 미비하죠. 50% 나눠보면은 50%에 2만, 한 1억만 주, 1억만 주에서 지금 거의 아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8천만 주, 9천만 주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3,800 거의 50% 날라갔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공매 빼놓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아마 공매도도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아마 뭐 상한가를 쳤다면 공매도 다시 움직이겠죠. 그러나 우리 흠이 내일 상한가를 칠 이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들 거네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요선까지 23,000원 고가가 22,950원이니까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달 안으로는 아마 한번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2월달 안으로 크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25,000원 선입니다. 전날 24,2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타임에 한번 크게 움직이면 거의 25,000원 터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한번 체크도 하시고 다음으로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삼성전복, 항공주, 호텔주, 면세, 그 다음에 카지노, 케미칼 쪽이 다음 주는 순환매식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에 단타를 치시는 것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코인 쪽은 지금 약간 강보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걱정이 미국 국채가 오르고, 달러 지수가 올라요. 달러 지수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이게 아마 또 영향을 볼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도 상당히 많은 변동성 장세가 벌어질 겁니다만, 다음 주 중 한 번은 종합주가가 다시 한번 2,500원을 터치하려고 들어야 할 가능성은 거의 90%입니다. 주가가 내려갔던, 종합주가가 올라갔던 내려갔던 상관없이 한번 2,500선을 출하할 야 가능성은 거의 90%라는 거. 거기 따라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타를 해봤자 한 3%인데, 그게 결국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자동차, 그 다음에 인터넷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아마 월요일은 쭉 빠져서 시작할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쭉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그거 마시고 아마 그렇게 쭉 빠져 시작하면 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삼성중공, 항공주들은 아마 내일 월요일 아침 강보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88 올림픽을 맞아요. 88%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대충 저희들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주가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주종목 두산인프라코와 흠은 아주 희망적이라는 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신기를 잡으시고 다음 주 주가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때까지 가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